2016년 제1회 대구 시민 원탁회의 대구 시민 복지 이건 어때? 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 이 복지 기준에 대한 대구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민 복지 기준선 설정은 민선 6기 대표적인 공약으로 대구시민 복지 기준 추진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시가 협력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에서 시민 권리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중앙정부 복지 정책만으로는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투자적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복지 시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 기준은 대구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시가 상호 협력하여 사업계획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민, 관, 협력 세 개의 큰 축에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시민 복지기준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포함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대망의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6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7월에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를 잘 마무리하여 대구 시민이 희망과 행복한 미래가 보이는 복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일 동안 진행했고요. 전화를 드리고 1대1로 면접조사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문자 조사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총 279분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다른 때보다 많이 20대들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 가장 많았을까요? 그 달서구에서 오신 답해 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대구에 사신 거주 기간은 뭐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가족 규모를 여쭤봤는데 50% 가까이가 4인 가족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께서 64.5% 정도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대구에서 사시면서 복지가 어떻습니까? 했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보통이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뭐 좋은 편이다, 아주 좋은 편이다 분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보세요. 매우 만족이 3.6%인데 매우 앞서 있다가 1.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20.8%였는데 조금 앞서 있다라고 답해 주신 분은 16.5%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하신 분은 56.6%였는데요. 비슷하다라고 하셨던 분은 44.8%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시도와 비교하니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로 이동을 하신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야별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먼저는 만족하시는 분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첫 번째 토론하실 분야이기도 합니다. 소득 분야, 주택 분야, 돌봄 분야, 건강, 교육 분야로 나눴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34%가 나온 반면에 소득 분야는 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쭤봤습니다. 부족한 분야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소득 분야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51.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쭤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느 분야의 복지를 더 강화해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득 분야의 51%가 37%로 좀 빠졌고요. 그게 어디로 갔나 보니까 건강과 교육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석할 때 소득 이걸 복지로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그렇다면 건강과 그리고 교육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전 조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어떤 주장을 해주실지는 저희가 또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은 1번을 누르시고 OK를 눌러주시고요. 남성은 2번을 누르시고 OK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고개를 돌렸는데 벌써 390분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현재 400분 401분 넘어가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왔습니다. 여성이 212분, 남성이 190분 정도 오셨네요. 그 다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대입니다. 자, 10대는 1번, 70대 이상은 7번을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10대가 48분, 거의 테이블에 한 분 이상씩 앉아 계시다, 한 분 정도씩 앉아 계시고요. 20대는 테이블에 2분 정도씩 앉아 계십니다. 30대가 69분, 40대가 69분, 50대가 62분, 60대가 16분, 70대 이상이 4분 정도 참가하셨습니다. 자, 직업에 대한 건데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복지 관련된 종사자가 166분으로 골고루 오셨을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학생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111분, 주부, 회사원, 자영업, 그리고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은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38분 정도 답을 해주셨고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순으로 답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대구에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9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구 15분 오셨고요. 달성군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달성군에서 오신 분. 네, 제가 현풍 사람입니다.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조사하겠습니다.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를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겁니다. 만족하면 왜 만족하시는지, 불만족이면 뭐가 불만인지 그 얘기를 해 주셔야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그죠? 시민들의 의견을 연구 결과에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결론을 내자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를 포함하면 17개죠. 광역시도 중엔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정례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담론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되게 이러면 박수 한번 치던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대구시민 원탁회의는 왜 필요할까요?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안의 정보라는 얘기가 나올 것처럼 정보가 많이 개방되어 있고요. 시민들은 여하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때 시민과 시청이 서로 갈등을 하거나 위임해 버리는 게 아니라 시민과 시민 상호가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또 정책에 떨어지는 분들은 또 배려하고 하는 그런 그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갈등을 예방하면서 시행되는 정책은 동의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복지에 대해서 토론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께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기가 참 죄송한데요. 이렇게 토론을 뜨겁게 하시면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제 전체 진행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자, 먼저 8번 테이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래 형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요. 아주 작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뭐 위탁을 주고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명망을 이래 얻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진짜 그거 고맙겠습니다. 복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발달장애에 있는 성인이 직업의 다양화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이 어떻다. 왜냐하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거 뭐냐면 먹고 산다고 바쁘시가.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홍보 좀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다 같은 일자리를 기관에서부터 시간제라는 어떤 개념을 다 버리고 자리를 다 나눔을 주고 그리고 그 자리로 받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그 나눔을 주어서 그분들이 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원칙과 그리고 장애인의 학대폭을 좀 넓히자. 10대, 20대가 45%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 중에 60대 이상이 인구가 딱 20% 됩니다. 근데 60대 이상이 오늘 참석 인원이 딱 5%입니다. 그래서 이게 골고루 이런 여론이 형성될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대구시 오늘 7대 복지국의 내용에 보시면 이런 60대 이상 노인 아닙니다. 장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20%되는 인구에 대해서 왜 다 한마디도 없이 이게 복지 정책을 수립했는지 저는 상당히 아쉽고, 60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를 우리 참관석으로 한번 보내보겠는데 혹시 참관석에 계신 분들 중에 사회복지사와 요양관리사분들의 최저임금과 대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인보다 사회복지사나 요양관리사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저기 제가 하나 그럼 이제 돌발 질문이 있네요. 방금 저희가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처럼 60대 장년층에 대한, 요즘 60대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죠? 예, 60대 장년층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고민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 중에 요거 하나부터 하면 참 대구 복지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 교복 입은 시민께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회복지사와 요양관리사.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분들이랑 얘기해보면 되게 뭐 옛날에 어떻게 사셨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이제 되게 막 많이 일을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다는 그 아직 나는 젊은데라고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일을 하시고 싶은 이제 열정도 있으시고 하셔서 이제 노인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한 우리 젊은 학생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혹시 60대 이상, 70대 어르신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아마 거의 70대 분들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만 청소를 하시고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데, 과거에 IMF 이후에 3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조업체에 인원을 투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제조업체는 지금 현재 인력난 있고 그 노인분들 공공근로사업을 제조업체에 투입을 시켜주시면 아마 공단 거리도 깨끗해지고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23번 테이블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평생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을 직접 또 뵙고 또 그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받으시지만 실제로 정말 취약계층에 계신 또 더 건강이 좀 좋지 못한 어르신들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이 실제로는 이런 재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그분들이 새로 또 자립할 기회도 생기고 또 건강도 더 또 돌볼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평생 교육 기회를 좀 더 확대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이제 여러 이제 문화적 또는 이제 예술적 교육을 포함해서
또 이제 그런 일자리 교육도 포함해서 그런 기회가 좀 시간 없고 돈 없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다. 네, 그죠? 자,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요. 학교 밖의 여러 교육 체계 그리고 그 우리 성인들의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평생 교육에 있어서 평생 교육 부분에 진로 교육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청년들한테 뭐가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인들도 막 퇴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가 내가 막상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될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무슨 일을 하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진로 교육을 평생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저 학교 교육이 아니고 네. 그저 그 지자체가 나서서 네. 그런 걸 복지 차원에서 네.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내용이셨습니다. 그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서 살려고 하니 청년들에게 마땅한 주거가 없다, 주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셨는데 여기서는 타 지역에서 이주하더라도 주택 구입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19번 테이블로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더라도 기초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있는 자가 시작을 하는 것과 없는 자가 시작을 하는 것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정말 일해서 한번 일어서서 예전에는 개천에 용이 나는 시대지만 지금은 개천에 용이 안 납니다. 못 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최대한 올려서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보장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어렵게 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주거에서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분야에 동양 사상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동양 사상과 관계되는 사서 삼경에 대한 거라든지 네. 고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로 저희가 예,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그 주거복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넘치도록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잘 이용할 줄을 몰랐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임대 아파트도 그 달성군 테크노나 저 신서희 혁신도시 옥포지구 이런데 지금 들어올 사람이 그거 임대에도 부족해 갖고 하고 있거든요. 정보가 잘 유통되고 있지 않은 거지 실제 공급하는 거는 뭐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그게 정보도 신문에도 수시로 나고요. 동사무소 가면 얼마든지 되고 그 젊은 층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전부 전세금이고 아하.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복지 주거에 대해서 정보가 잘 안 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정보가 많이 가도 이용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청년들 계십니까? 뭐 임대주택 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원래 저소득층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주택의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주택이 대구역 주변이나 또 교통이 좋은 데에 지어진다라면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요. 네. 요즘 보면은 저 LH에 가면은요, 그 학생들 또 그다음에 저소득층한테 보면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자 뭐 해봐야 뭐 한 10만 원, 1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이용을 갖다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가 적절하냐라는 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두 예, 번째가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 신사님께.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3번 테이블에서 아까 발표하실 때 박수를 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왜 아까 박수 치셨습니까? 저랑 똑같은 공감적인 거를 갖고 계셨습니다. 저 부동산 하시는 분은 많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멉니다. 젊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한 30분, 40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이제 언밸런스한 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140분이 이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는 일자리를 확대해라. 이건 사회 첫발 들이는 친구부터 그리고 어르신까지 다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5번에 보시면 사회적 임금을 보장하자. 그러니까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라는 내용이 28번 해주셨고요. 취약계층들에 대한 소득 지원 이거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확대하자라는 순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주거분과입니다. 여기에서는 41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장 많이 주신 거는 두 번째 생애주기별 주거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 1인 가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있고요.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왔고요. 자, 돌봄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100, 이것도 100분 넘게 의견을 주셨네요. 이 중에 40분이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육을 더 신경 써달라 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해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시간은 더 늘려주고요. 숫자는 더 넓혀주시고 그리고 서비스는 더 높여달라라는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애를 키우고 보육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저도 좀 절실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통합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해내자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교육하고 돌봄 지원을 좀 더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라는 내용,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좀 현실화하고 이걸 중상층까지 좀 확대하자라는 내용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건강 영역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이 또한 이제 생애주기별입니다. 시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좀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의료보험 급여 대상을 좀 확대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료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해주셨습니다. 자, 교육 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셨던 거는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뭐 토론식 수업을 얘기하자. 그리고 아까 오늘 우리 발표해 주셨죠, 그죠?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건 학생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적게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지자체가 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생애주기별, 계층별로 평생교육을 확대하자. 경력 단절에 대한 남성 에 대한 얘기도 여기 들어가 있긴 한 분이 아마 얘기해 주셨나 봅니다. 미혼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간 공간에 대한 제약들도 해소를 하자 등등 해서 75분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는 7대 핵심 사업입니다. 자료집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365일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학교 안팎의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여성 행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어르신 치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일곱 번째가 스마트하게 대구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자라는 내용의 대구 스마트 건강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이 7가지가 오늘 들어보니까요, 하나 빠짐없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다 할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저 7가지 중에 나는 이것부터 먼저 하면 나머지 6가지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 얘기를 오늘 다 들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 수요가 필요한 지점이 어디냐, 어떤 사회적 변화야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토론하지 않고요. 나중에 저희가 투표를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여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저 7가지 사업들 중에 나는 이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기를 들어주시고요. C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내용들 중에 5가지를 소득 영역에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자리 확대해라, 취약계층 소득 지원해라,
기업의 근로복지 수준을 개선해라. 청년 수당 제공해라. 사회적 임금을 보장하자. 자, 이 중에 여러분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부터 하면 아마 나머지 네 가지가 술술 풀려나갈 거야 하는 그거 하나를 지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총 374분 투표하셨는데요. 일자리 확대를 가장 많이 뽑으셨고요.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5번 사회적 임금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주거에 대한 얘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를 보조해라. 그 다음 생애주기별 주거 변화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꿔라. 그 다음에 낙후한 주택을 정비해라.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먼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주거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고민을 주거비 직접 보조보다는 좀 더 많이 하셨네요. 근데 비슷하게 나온 걸로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돌봄 영역입니다. 첫 번째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입니다. 보육과 돌봄이죠, 그렇죠? 두 번째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자. 세 번째가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자. 네 번째가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돌봄입니다. 다섯 번째가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돌봄 서비스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겁니다. 자,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중요한데 아마 이 문제부터 해결하면 나머지 것들 5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표는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취학 아동 보육에 대한 고민, 나머지는 저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2번, 3번, 4번, 5번이 고르게 나왔죠, 그죠? 예, 돌봄 고르게 신경 써 달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입니다. 생애 주기별 시민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보험 급여 대상을 확대 그리고 전반적인 대구의 의료 수준을 향상하는 것 중에 여러분 대구 복지에서 어떤 게 먼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보험 급여 대상 확대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비슷하게 시민건강 프로그램이 좀 생애 주기별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전반적인 의료 수준에 대한 건 7분인데 2분 또 빠져나가셨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교육입니다. 자, 계층별 생애 주기별 평생 교육을 확대하자. 청소년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교육비를 좀 직접 지원해 주는 걸 확대하자.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불균형을 좀 해소하자. 평등 교육은 그 얘기입니다. 교육 기회를 넓히자 이런 겁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어떤 것부터 선택하시겠습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4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고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비 직접 지원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자, 7대 사업들에 대한 여러분 의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65일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가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청년 맞춤형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가 치매 안심 도시에 대한 내용이고 일곱 번째가 스마트 건강 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개표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그 다음 이제 그 의견들 속에 담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핵심 키워드, 잠재적 욕구, 근본 욕구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총 369분이 투표하셨는데요. 학교 안팎의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내용과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청년 맞춤형에 대한 내용들이 앞섰고요. 나머지는 고루 나왔습니다. 마지막 투표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한다. 그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대신 이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의사결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서 고려해야 될 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다 하시면 1번. 2번, 지금의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야 된다 하시면 2번. 3번, 갈수록 핵가족화, 1인 가구화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야 된다 하시면 3번. 4번,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응해야 된다 하시면 4번. 5번, 인공지능, 로봇,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하시면 5번. 시민의 복지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러면 6번. 주거시설이 너무 지금 노후화되고 있다. 7번. 장애인 인권을 포함한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8번. 9번. 학교 교육 외에 교육 필요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시면 9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받아서 정리한 거라서 어떤 건 동어 반복적인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추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나머지들 이렇게 나온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요, 바로 정책에 반영하는 1차 토론과 달리 담론 토론입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당장 정책을 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좀 바꾸자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담 없이 토론하십시오. 첫 번째 쟁점은요, 현행 최저임금이 우리에게 적절한가? 그럼 이제 적절하지 않으신 시민은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요. 아니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시면 또 적절한 이유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적정 생활임금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아니 지금부터 한 500원 더 올립시다. 아니 그럴 거 뭐 있어요. 1000원 더 올립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적용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 시에 민간 기업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공기관만 할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민간 기업의 로이 확산 방안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아마 토론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격론이 벌어지면 몇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 시간까지 한번 상호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뜨거운 열기를 이어서 두 번째 토론, 생활임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복지 기준선을 도입하는 도시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가 소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알파고 때문인 것 같은데 급변하는 세상에 일자리 변화들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등에 대한 지역 행정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문제는 시와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집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이제 우리들이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얘기는 듣지 못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테이블입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생활임금 보조제를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복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마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대구시에도 이제 등록 장애인 20만 명인데 오늘 많은 장애인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업이 7개인데 장애 영역 15개 중에 발달 장애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14개 장애인들은 크게 대모할 일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잘못하면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세 없는 복지는 없다. 예산 없는 복지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복지라는 게 전부 다 들어주면 의존적인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구시의 복지 예산을 지금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중증장애인들도 정부의 그런 그 제도에 구속시키지 말고 임금 보조 이런 형태라도 그 기초임금이나 소득 고정이 안 되는데 뭐 생길 때가 있습니까 경제적.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중증장애인들 임금 보조를 해줘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임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전혀 없습니다. 소득도 없고. 그죠. 이 어떤 제도가 좋을까요? 중앙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양평에다가 2천억 이상 들여서 재활병을 짓습니다. 네. 또 확정적인 노동부가 큰 재활병을 지어놨어요. 또 복지부는 복지부가 재활병을 짓습니다. 이런 건물에 투자하는 복지는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2천억 건물 지으면은 20억, 200억이 운영비, 오버헤드 코스트로 드는데요. 대구시는 그런 복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물 짓고 하지 말고 직접 네.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 보조를 해준다든지 또 네. 취업을 할 수 있는 뭐 5만 원을 불가든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애인 모아놓고 정부 예산 쓰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특수 학교도 네. 160개 없애야 됩니다. 점차.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올 6월에 그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한 투표가 있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1인당 350만 원 가량의 소득을 그냥 국가에 지불해 버리는 건데 아마 그것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지 기준선 토론이 보편적인 복지 수준을 높일지 몰라도 중증 장애인들에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춘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임금제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주장. 얼마 정도 높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생활임금제니까 우리 여기 7,000원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느 범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까?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 다 이렇게 같이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그 베네핏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뭐 또 다른 뭐 금전적으로 또 지원을 더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더 클 수 있도록 그 무이자로 뭐 이렇게 뭐 기계를 산다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최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에서 매우 충분하다까지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22분밖에 안 계신 건 큰 발전입니다. 여하튼 지금 그 충분하다나 조금 부족하다라고 본인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조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입니다. 이건 담론 토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정책적으로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생활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000원대의 돈에서 6,500원 올리는 건 17분밖에 안 계시고요.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여하튼 7,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게 기준으로서 성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까지,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공공기관 조달, 위탁, 공사, 용역업체까지, 3번의 하수급인 고용한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전면 실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 당장 할 건 아니지만, 그죠? 야, 런던에서는 지금 뜨거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근데 이게 민간기업까지 전면 실시하자가
330분 중에 200분이 넘어섰네요. 그죠? 네,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지역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자고 하셨어요. 1번 인센티브 세금 감면 등을 하자. 2번 법적 행정적으로 규제하자. 그러니까 뭐 안 되면 안 되게 하자. 3번 공공기관부터 우선하고 시범기업체를 선정해 보자. 4번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해 보자. 5번 경제 활성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임금을 올리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6번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라. 7번 처지에 따라서 생활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자. 능력과 연령을 얘기하셨습니다. 8번 생활임금은 시기상조다. 이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시는 분 12분 계시고요. 그리고 처지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자 35분, 재원을 확보해라 25분이고 긴밀하게 협의하자 23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도 48분 계시고요. 공공기관 먼저 해라 46분, 법적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라 51분,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가 87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활임금제는 언제 도입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합시다. 자, 아까 여러분 토론하셨던 거 다 고민하면서 투표하셔야 돼요. 타 지자체의 진행 상황을 검토한 후에 점차적으로 합시다는 내용이고요. 5년 뒤에나 합시다. 10년 뒤에 합시다. 이거 도입하지 맙시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토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탁 토론이 정책과 너무 밀접하게 가니까 이게 정책적 문제를 토론하려면 사실 아까 우리 그 8번 테이블의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또 그러기도 좀 우리 시민들 여건이 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은 이제 담론 토론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그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임금제 당장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선 기업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임금 보조 등의 아주 피부에 와닿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시설을 짓거나 하는 돈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해달라라는 결론도 내려주셨고요. 첫 번째 토론에서는 여러 5개 분야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생애 주기별로 뭔가 복지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인력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가 이제 과거의 그런 복지에서 이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16년 제1회 대구시민 원탁회의 대구시민 복지 이건 어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대구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함으로써 저 또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 대구 시민의 이 열기를 볼 적에 대구시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와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정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잡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의견도 내주시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대구 시민 복지 향상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